자, 그 다음 얘기는 형님들이 지난주 6월 달에 가장 뜨거웠던 주식 AMC라는 회사 얘기인데요. 이 미국 개미 얘기가 나오면서 AMC라는 회사의 주가가 하루에 100% 올해 들어 30배가 오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조그만 회사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뭐 동전주들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얘는 동전주가 아니었어요. AMC 엔터테인먼트 그럼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CGV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관 체인이라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영화관 체인이죠. 미국의 CGV라고 보면 되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돼 있냐? 제가 주식 급등하는 차트를 많이 봤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주식이 가끔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아니 급등하는 주식은 많이 봤지. 뭐 월트 디즈니도 가파르게 오르고 루이비통도 가파르게 오르고 그거 많이 봤는데 아니 그래도 이건 좀 그렇잖아. 이게 4불 하던 게 4불이 뭡니까? 여기서 2불 했어요. 2불 50불이었거든요. 48불 순간 50불을 찍었는데 50불 넘었다 왔죠. 무슨 일이 있었냐? 아까 얘기했지만 극장 체인입니다. 코로나로 폭망했죠. 저 오르기 전까지 게다가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경쟁에서 밀리고 있었어요. 2017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주가가 폭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성적이 좋아졌냐? 당연히 코로나인데 더 좋아질 리도 없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펼쳐졌냐? 월스트리트 배치라고 불리는 사이트에서 개미들이 GME 게임스탑으로 재미를 봤죠. 재미를 본 다음에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다음 뭐 없냐? 라고 보니까 뭐가 있었죠. 공매도 비중이 높으면서도 뭐 이런 거 없냐? 보통 5%인데 AMC 쟤네는 공매도가 20% 이상이다. 이게 물릴놈 있다는 거죠. 물릴놈 있다는 거를 캐치한 다음에 글이 올라왔답니다. 들어가자. 이게 뭐 들어가서 패는 것도 아니고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개미들이 AMC 주식을 마구 샀다. 무려 4억 5천만 주 회사 유통 주식의 80%를 개인이 긁었다. 이거 작전 아닙니까 솔직히? 야씨 내 거 긁어주면 훌륭한 거지만 내가 아직 못 샀을 때 긁어주면 작전 아닌가? 야 이게 긁었다는 거죠 80%를. 한마디로 공매도 20% 있으니까 너희 당해봐라 하고 이거를 3000%를 올렸다는 건데 지금 뭐 공매도 세력들은 한 주에 1조씩 날아가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근데 문제는 현실의 AMC 현실의 저 영광 그룹은 어떠냐? 일단 부채가 5조예요. 현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현금을 창출하기는 어렵다. 잘못하면 호흡기를 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중요치 않죠? 얘가 지금 무슨 중병에 걸렸는지는 중요치 않지. 중요치 않다는 거 알고. 그래도 다행히 영화관이니까 좀 좋아질 수 있지 않나? 뭐 이 정도만 있으면 되지. 게다가 불과 얼마 전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 파산. 이게 매달 1억 달러, 매달 1000억이 손실이고 현금 여유가 없고 채권자들은 차라리 파산을 해라. 5번이나 인공호흡하고 뭐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요치 않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저런 얘기를 하면은 됐고 하는데 뭐가 중요하겠어. 됐다는데. 자, 됐고 올리는 건데 이 선봉장에 섰다는 사람이 있어요. 콜린스라는 아저씨인데 개미 선봉장이랍니다. 여기서 또 이 유튜버네 물어봤어요. CNBC가 야 AMC 주가 이 펀더멘탈은 이렇고 호흡기를 넣었다 뺐다 하고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거든. 너희 저거 저렇게 올려도 되니? 혹시 알고 있니? 안다. 아는데 왜 사? 그랬더니 우리 콜린스 형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 알고 있다. 우린 바보가 아니야. 하지만 주가가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다. 뭐라고? 잠깐만. 주가가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다. 그쵸? 도지코인도 벌죠? 도지코인도. 생각해보니 그러네.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도지코인도 돈을 버는데 진도지도 벌더라야. 진도지도 가격 오르면 됐지. 10배 오르고 3000% 30배 올랐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그렇긴 한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모멘텀이다. 자기가 보기에는 비싸다. 절반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하지만 그게 투자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건 아니다. 우리는 모멘텀 투자를 하는 거다. 여기서 들으신 건 있네요. 하여튼 이런 말을 막 하다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마무리에 하는 말이 있죠. 저 같은 사람도 합니다. 내 투자 결정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아달라. 네 책임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저런 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조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났다고 하는데 물론 훌륭한 말씀 감사하고요. 저렇게 가격을 올리니까 가장 좋은 분들은 기존 대주주들 난리 났죠. 파산할 거라고 생각했던 주식이 30배가 올랐어요. 야 내가 거기 기존 대주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야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 야 파산하는 주식을 갖고 있었더니 30배를 올렸어. 야 이게 지금 CEO 있거든요. CEO는 주식을 80억어치 들고 있어. 90억어치 들고 있었는데 2,400억이 됐답니다. 가만히 앉았어. 2,400억. 야 90억 들고 있었는데 2,400억이 됐어. 2,400억. 가만히 앉았는데 난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가격이 막 오르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싫어합니다. 개미 여러분 사랑해요 하면서 팝콘을 샀어요. 공짜 팝콘을 AMC 영화관에 가면은 개미분들한테 모두 쏘겠다. 주주 보답에 나선다. 주가 급등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우리 개미들이 또 힘을 냈죠. 형이 저렇게 말하는데 한번 해주자. 또 해줬어요. 하루에 2배. 이날 공매도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3조 원.
하루에 2배로 올렸어. 팝콘이 좋긴 좋나 봅니다. 팝콘 효과 있는데? 야, 팝콘으로 한 1,000억 벌면 뭐 효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날입니다, 이날. 하루 95%. 이 꼭대기는 72불이 갔어요. 여기 보시죠? 2불 하던 거 2불. 1.91달러, 2달러 하던 게 72달러 갔어요. 이게 몇 달입니까? 이게 한 서너 달 만에. 하나, 둘, 셋, 넷, 5개월이구나. 5개월 만에. 하루에 100%. 팝콘 감사합니다, 형님. 여기 뭐 도네이션 확실하게 해줬죠? 리액션 확실합니다. 돈에 이거 팝콘 좀 던졌더니 리액션으로 2배를 올려줬는데 문제는 공짜 팝콘을 주긴 주셨는데요. 저렇게 올려주시니까 주식 매각 계획을 발표했어요. 야야, 이게 팝콘을 주지를 말던가. 저 팝콘을 준다 그러더니 1,100만 주를 새로 발행해서 매각하겠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72불 하던 게 37불에 와요. 고점 대비 절반 났죠. 세상에 믿을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이날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날이 변동성이 여기 보이죠? 가운데 파란 날, 파란 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날이 위아래로 이날 우리나라 사이트가 난리가 났어요. 형들 아래냐 위냐 뭐 이날 여러분 아마 보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날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 얼마나 폭발했냐? 6월이 며칠 안 지났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6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위 테슬라 아닙니다. 애플 아니고요. AMC. 가장 많이 판 종목 1위 AMC. 엄청나게 거래했다는 거죠. 단타를 얼마나 쳤으면은 저게 대한민국 1위가 됐어요. 대한민국 1위. 저 진짜 궁금한 게 이걸 어떻게 알고 여기 들어가는 거지? 저게 저 난리 쳤다는 거를 어디서 정보를 듣고 영어를 그렇게 다 잘하시나? 팝콘 맛있어요 한 다음에 저 공시 때리자마자 우리나라에서 거의 동시에 이게 움직이는데 와 정보력 대단해요. 진짜 요즘에 그냥 만만한 개미들이 아닙니다. 저 공시 나오자마자 같이 글로벌 뭐 월스트리트 배치라운드 가면서 대한민국에서도 같이 움직이면서 거래의 규모 1위. 전날 아까 전에 저 파란 날은 저세상 주식이었어요. 천당과 지옥. 요즘 표현으로 새벽의 광란. 전날 진짜 새벽의 광란이었습니다. 와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싶은데 저게 하루에 100%가 움직여요. 위로 플러스 95%잖아요. 아래로 마이너스 50%. 한마디로 2배의 절반이 왔다 갔다 갔다는 거예요. 새벽에 이 정도면은 하루에 100%면은 코인이죠. 코인. 거의 진도지 코인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이 저날이 정말 새벽에 광란이었고 저걸 보던 월가에서 한마디 했어요. 야 쟤네 또 왜 저러냐. 게임스탑으로 한번 그랬으면 됐지. 저게 또 왜 오는 거야. 저 문제가 뭡니까? 라고 CNBC에서 인터뷰하니까 월가에서 이렇게 했어요. 왠지 알 것 같다. 왜? 쟤들 보니까 코인이 잘 안 되거든. 그쵸? 날카로운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인 하다가 왔다. 코인 하던 분들이 이게 잘 안 움직이니까 옆 동네 와서 그게 코인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그쵸? 코인 하다가 왔지. 이게 잘 안 되거든. 요즘 머스크 형이 이걸 하도 많이 해서 자꾸 반풍 나고 그러니까 코인 하다가 일로 오니까 이게 코인에 된 개미 군단이 옆 동네 왔다. 그래서 공격적인 그런 매수를 하면서 코인처럼 움직인다. 날카로운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지금 뭐 GME를 다음으로 한 AMC 주식이 이게 뭐 현재 진행이요. 물론 저같이 멍청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올드스쿨이잖아. 펀더멘탈에 맞지 않아. 그럼 결국에는 내려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얼마 전까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하러 들어가겠어. 장기 투자하면 저게 일루가 시간이 내 편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렇게 움직이니까 옆에 있던 게임스탑을 봤어요. 야 그래 게임스탑을 봐봐. 결국에는 돌아온다. 저런 거 봐야 소용없어. 돌아오긴 왔는데 아래로 온 게 아니라 위로 왔죠? 그쵸? 뭐 그런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잠깐만, 이거 내 생각으로 분명히 아래로 왔을 것 같은데 아니죠? 위로 가 있어요. 야 이게 그 누구냐 그 빨간 두건 맨형 이빨 꽉 깨물고 안 팔고 버텨요 뭐 이런 소리 했거든요. 제 재산이 뭐 300억인데도 뭐 버텨요. 와 이거 어떻게 버텼지? 이거 어떻게 버티냐? 진짜 대단하다. 형들 이거 어떻게 버티는 거야? 이거 100억 들고 게임스탑을 가격 여기거든요. 우리 같은 올드스쿨 마인드를 생각하기엔 적정 가격이 여기거든. 10배 폭등된 10배가 뭡니까 이거 20배 폭등된 걸 들고 버티니까 가네. 야 이게 왜 가지? 세상이 바뀌었는지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세계가 있는 거고 요즘에 저런 표현을 씁니다.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세계 그게 뭐냐? 네가 나이가 든 거야. 저거를 밈 주식이라 그런답니다. 밈 주식이 뭡니까? 인터넷에서 뭐만 하면 밈 돌잖아요. 짤 돌고 그것처럼 주식도 이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대박 나는 거다. 한마디로 뜨면 되는 거다. 아까 전에 뭐 콜린스 형도 뭐 그러더만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펀더멘탈이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밈 주식이다. 밈 따라간다. 이게 참고로 그 밈이라는 게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못 따라가는 거 보면 나이가 들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 올드스쿨한 마인드는 좀 밈이라는 건 사실 여기 나왔죠.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옛날 책 정말 옛날 책 제가 학교 다닐 때 한창 유행했던 이기적 유전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종교적인 대표 주자이자 우리 리처드 도킨스 형이 유전자 같은 현상이 종교나 사상 이념에도 진이 있다. 우리 생각에도 진 같은 게 있다. 그걸 밈이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너희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기 안에
DNA 같은 지인을 대신한 밈이 있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주식에도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게임스탑의 유전자 아니면 AMC의 유전자 그게 밈인데 네가 그걸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야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래 밈이라는 걸 듣고 이해를 하면은 뭐 그런가 싶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못 살 것 같은데 이게 248불이거든요. 이게 물론 2000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10불짜리란 말이에요. 야 이거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들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슈커홀드를 뜨겁게 달궜던 주제 남양유업의 오너가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한해행 컴퍼니가 3,100억 원에 전격 인수를 했습니다. 53%를 경영권 포함해서 3,100억에 인수했는데 이게 주인이 바뀌었어요. 불가리스 코로나 사건 기억나시죠? 코로나에 불가리스가 좋다 먹으면 뭐가 좋다 뭐 이거 발표했다가 그냥 두들겨 맞았던 게 한 달이에요. 한 달 만에 전격 매각했어요. 지난달 13일에 불가리스에 코로나 억제한 효과가 있다 발표했다가 고발당했잖아요. 영업 정지 먹고 2개월간 한 달 만에 매각했어요. 지금도 아마 영업 정지 중인 거예요. 영업 정지 중에 2달이니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전격 매각이고 남양유업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업이거든요. 57년 된 회사예요. 1964년. 근데 3주 만에 팔렸어요. 이런 경우가 진짜 잘 없는데 50% 넘게 들고 있는 대주주가 있었는데 실사도 없다 그러는데 3주 만에 저 큰 회사가 팔렸어요. 이거 부동산도 3주는 알아볼 것 같은데 내가 집 살 때도 3주는 보는데 하여튼 급했다는 거죠. 굉장히 급했고 근데 문제는 저게 저렇게 급하게 팔리다 보니까 의혹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의혹을 하냐면 야 이거 파킹딜 아니냐 이 산 쪽 한행코 산 쪽에다가 파킹딜이 뭐냐 가짜로 판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채권 파킹 거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파킹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갖고 있게 뭐하니까 네 북에다가 너 포트폴리오에 넣어놔. 하지만 내 거야. 이게 파킹이에요. 여기다 파킹해 놓는 거예요. 내 차지만 내 아파트에 파킹해 놓지 않고 네 아파트에 파킹해 놓는 거죠. 하지만 내 차죠. 가짜로 판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론 진짜로 판 겁니다. 진짜로 판 건데 이게 채권 파킹이 채권계에 있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권을 한다 생각하면 채권인 기본적으로 온라인 거래가 안 돼요. 오프라인 거래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돈을 벌어요. 나는 번 거의 성과금률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애는 성과금률이 40%예요. 그럼 내가 번 돈을 1로 주면은 나는 40%를 벌 수 있죠. 얘한테 파킹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게다가 나는 1000밖에 못하는데 얘한테 파킹을 해서 2000, 3000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파킹으로 해서 부정한 수익을 얻는 게 이제 보통 파킹 거래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엔 뭐 거의 없겠죠. 자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남양유업이 지금 3천억에 팔렸거든요. 50%가 싸다 비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싸다 비싸다 감이 좀 없으시긴 할 텐데 싸다 비싸다로 말이 좀 있어요. 왜냐? 싸다는 걸 보면 저 회사가 만만하게 봐서 그렇지 자산 규모가 1조에 쌓아둔 이익 잉여금이 8,600억이에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옛날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받아가서 그 이익 잉여금 전부 다 배당 받아갖고 그것만으로도 자기가 투자한 돈 먹고 나중에 팔아서 엄청나게 이익을 남겼잖아요. 그게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인데 아니 쌓아둔 현금이 8,600억의 회사의 지분 50%를 3천억에 산 거거든요. 얼핏 생각하면 야 이거 배당만 해도 여기 있는 거 배당가 4천억 아니야. 야 그러면 배당해도 남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뭐 세금 빼도 대충 충하면 남는 거 같은데 그럼 회사가 통으로 남는 거 아니냐.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싸다는 측은 비싸다는 측은 3천억이면 주당 단가가 80만 원이야. 근데 그 당시 주가가 44만 원이었어요. 주식으로 치면 몇 배예요 거의 2배 준 거잖아. 1.87배 현재 주가보다 1.87배를 주고 샀으니까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야. 40만 원짜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자 주가가 저렇게 낮은 거는 PBR이 0.57배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안 나온다는 거죠. 네가 팔고 나가도 그거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주가가 굉장히 헐값이었다는 소리죠. 0.5 은행도 아니고 이거 거의 뭐 은행이 나오는 숫자인데 뭐 하여튼 남양유업이 그런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기업의 평판 리스크가 있으니까 남양유업을 담당하는 증권사 연구원조차 없다. 남양유업은 그 레포트가 없습니다. 잘 그래서 연구하기 힘든 기업이에요. 이 레포트가 있어야 이 애널리스트 형들의 레포트가 있어야 저 같은 사람이 좀 읽고 뭐 좀 하는데 그게 없어. 이게 없어 없기 때문에 IR을 안 하죠. 홍보 관리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이 워낙에 평판 리스크가 컸죠. 남양유업은 본사 외벽에 간판도 못 걸었다. 남양유업 본사 외벽에는 간판이 없다. 그렇습니까? 몰랐네. 일부러 걸지 않았다. 회사 위치를 알리기 싫다는 거죠. 이 평판 리스크가 있었다는 거죠. 제품 표지에 회사 이름을 숨겨야 했다. 숨겨야 잘 팔리는 거죠. 남양 쓰면은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으니까 이게 안 샀다는 말이고 소비자와 전혀 소통하지 못했다. 평판이 회복 불능 수준으로 떨어졌다. 평판만 떨어지고 물건이 잘 팔리면 좋은데 평판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물건도 안 팔려서 보시면은 매출액이 쭉 떨어지죠. 주가도 당연히 쭉 당연히 이래 왔는데 물론 남양이 물건이 안 좋았냐? 물건은 좋았다 그래요. 제품력이 좋으면 된다. 제품에 자부심이 강하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옛날에 진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기업이 돈만 잘 벌면 되지. 그게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에 기업이 돈만 잘 벌면 망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ESG잖아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게 뭐에 필요하냐? 이런 거 없어도 돈 잘 벌면 되지 않냐? 아니죠. 그건 옛날 생각이고 요즘에는 이런 거 걸리면 기업이 착살납니다. 착살나. 이게 요즘에 만만치 않아요. 사회, 반사회적이냐? 인권, 뭐 갑질, 억압, 지배구조 문제, 뭐 소유자의 도덕적 문제 뭐 이런 거 걸리면 착살납니다. 요즘에 돈 잘 벌면 되는 건 옛날 얘기죠. 왜 ESG가 중요한지 사람들은 자기는 알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실제로 나한테 닥치면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느끼죠. 왜냐? 요즘엔 만만치 않아요. 요즘엔 우리 한 명 한 명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재판관이죠. 이게 장난 아니에요. 걸리면 가는 겁니다. 거의 잡두기 때문에 너무 과해서 문제지. 이게 소셜과 거버넌스가 세면 오히려 문제지 옛날과는 다른 10배쯤 세진 것 같기 때문에 남양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 흐름을 참 캐치를 못하고 사회적 기업, 소셜을 망각했다가 착한 소비를 중시하는 뭐 이런 걸 망각했다 그냥 참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제품을 냈음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 게다가 뭐 이제 끝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조직 문화도 거버넌스 굉장히 오너 중심의 뭐 군대식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실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은 돈 잘 벌면 되는 거지 ESG 뭐 사회 지배구조 환경 뭐가 중요한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곤 했는데 이제는 교과서에 등장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가 나왔죠. 예, 대표적인 사례. 나중에 아마 무슨 뭐 대우건설 뭐 이런 사례처럼 교과서에 아마 자주 등장하지 않을까. 한진건설이 왜 망했나 비슷하게 남양이 왜 팔렸나 ESG의 대표적인 사례가 분명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경제원어는 뭐 다시 쓴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자 하여튼 자 이거 이제 지난 얘기고 자 그러면 인수한 한행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수했단 말이야. 남양유업을. 제품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물론 잘 만들어야겠지. 당연하고 올려야죠. 얘는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저걸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수하자마자 첫 일성이 다시 안 판다. 다시 안 판다. 우리 진짜 산 거다. 파킹 같은 거 아니야. 진성 매장. 저기 안 팔어. 일단 선을 걷죠. 우리는 저쪽에 관련이 없다. 안 판다. 새롭게 변신하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할 수밖에 없고 하자마자 도덕적인 내용을 쭉쭉 발표합니다. 고용 당연히 승계한다. 기업 책임 당연히 한다. 장기 투자 당연히 한다.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다. 우리 거버넌스 전혀 문제 없게 하겠다. 지배구조 개선하겠다. 집행 임원제도 도입하겠다.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겠다. 제품 어떻게 훌륭한 불가리스를 만들겠다는 내용은 지금 당장 없고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얼마나 소셜적이고 얼마나 거버넌스에 훌륭한 기업인지를 올리는 게 성패를 달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똑똑한 분들이니까 기업 이미지 쇄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영이 투명한 회사로 무조건 만들 테니까 사랑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저런 얘기를 하자마자 남양유업의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40만 원짜리가 70만 원이었어요. 그 원래 70만 원짜리 회사인데 아까 전에 뭐 PBR이 얼마라고 0. 몇 배라며 0.5배라는 둥 8천억 들고 있는 회사가 그거 평가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선 쟤네가 도대체 뭔 일을 할지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갖고 못 사고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빠바박 튀어서 70만 원. 물론 그것도 있죠. 이 기업을 80만 원에 샀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빠바박 튀어서 사실은 뭐 제가 할 길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정상 대부분의 기업이 코로나 때 빠지면 올라오는데 혼자 못 올라오고 있었는데 바로 튀어서 뭐 정상 가격으로 다시 근접을 했다고 볼 수 있고 한마디로 80만 원짜리를 40만 원에 산 게 아니라 거의 뭐 원래 그 가격이었던 걸 그게 샀다라고 볼 수 있고 가격이 저렇게 오르니까 이거 진짜 헐값 아니냐. 제가 40을 80에 산 줄 알았더니 지금 가격이 80 왔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더 헐값 아니냐 물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행코 입장에서는 굿딜이라고 되게 좋은 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재무적 이슈로 기업은 훌륭한데 ESG 같은 게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극복만 해주면은 정말로 훌륭한 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에 우리는 모든 기업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 ESG 활동이라는 게 영어로 쓰니까 괜히 그런데 사회적 기업 우리한테 걸리면 너도 나도 이 재판관이 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ESG를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